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말이죠. 여러분들하고 새해 인사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시장이 참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다들 주말에도 조금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좋게만 본다고 해서 매번 좋을 수만도 없는 게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부정적인 면들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시장만큼은 조금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피 지수 그리고 몇몇 개별 종목들 이어서 제 과거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 월요일만 제외하고 4거래일 동안 하락이 났습니다. 이어서 하락폭을 살펴보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월요일날 고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종가 약 7.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4거래일 동안 7.5% 하락이라는 것은 강한 하락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럼 주가를 조금만 과거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난 8월달에서 11월달 이때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이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8월달이죠. 그리고 9월달, 또 10월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하락 구간이 나왔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당시 8월달에는 7%, 9월달에도 7%, 10월달에는 6%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다시 반등을 보여주었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번 과거와 비슷한 폭만큼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주식에서 좋지 못한 구간들, 이런 구간은 늘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인내할 필요가 있고, 항상 이렇게 인내하는 구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좋은 구간은 또 발생이 되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이렇게 짧은 흐름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조금은 거시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 매수는 당분간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지만 행여나 다시 월요일날도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장세가 왔을 때는 속된 말로 총알을 난사한다고 하죠. 총알을 난사하기보다는 내가 저격수가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최고의 매수 시점을 위해서 잠시 기다리고 관망하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수가 사냥을 할 때 아무 때나 달려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계속 하락이 나온다고 중간중간에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발목 위에서 매수해도 좋으니까 그 최고의 순간을 노리기 위해서 조금은 기다리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시장 주도주고 실적을 꾸준히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삼성전자라도 어떤 분들은 수익이 발생되고 어떤 분들은 손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죠. 매수 시점,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했는지 그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이 발생되고 누구는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도 금요일날 82,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7만원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다면 분명히 수익 중일 것이고, 반대로 2주 전 9만원대 구간에서 내가 비교적 고점에서 매수했다, 그렇다면 지금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다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는지 그 차이에 따라서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지 이런 갈림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추가 매수를 할 때 지금은 추가 매수 구간이 아니고 관망하고 자제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그게 정말 바닥이 될 수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너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빠르게 다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비교적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그런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LG전자. 제가 이 종목을 정말 매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12월 23일 이 당시에 LG전자가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단 한 번도 제 기준에 맞는 그런 매수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만 3천원까지 최고점이죠. 그냥 쳐다보기만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매수 구간까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의 흐름하고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매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매수하기 너무 부담스러웠다, 이런 종목들이 많았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지금 현대차도 21선 아래로 내려왔죠. 그리고 기아차. 물론 기아차도 금요일날 6% 이상의 하락이 나왔지만 아직 추세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나 LG전자, 삼성전자에 비해서 추세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현대모비스. 지금 모비스도 21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고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다같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 업황이 좋지 못해서 이런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내가 현금이 조금 확보되어 있다, 그럴 경우라면 오히려 이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 그 종목들이 내 기준 내에 있는 매수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그 최고의 시점을 위해서 절제하고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과 함께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주식시장에서 걱정되는 이슈가 있다면 그게 바로 미국의 긴축,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자산 매입 축소, 이런 긴축 선언을 하게 된다면 저는 잠시 제가 매수했던 종목에 대해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한 발 물러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상이 아니라면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고 항상 7%의 조정 장세, 이런 흐름은 언제든지 늘 발생이 되어 왔으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흐름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자산 매입 축소, 긴축 시점을 중요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FOMC 회의에서 지금은 고용 회복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긴축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던 만큼 우리가 유동성 장세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다만 지금 수급적으로 꼬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관망하고 더 좋은 매수 기회를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부터 설날 이후부터죠,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 백신 접종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접종이 시작된다면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공존하면서 다시 시장을 한 번 더 이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4일 동안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이제 끝났다, 20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언제나 하락 장세가 시작되면 이런 의견들은 끊이지 않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만원대에서 횡보를 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3만원 간다, 2만원도 간다, 이런 이야기는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이어서 또 하락이 나올지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마음을 어디까지 열어두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기준 내에서 아주 유효한 매수 시점까지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나중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겠다, 이런 매매 계획도 세워보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도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국콜마홀딩스라는 종목을 매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12월쯤에 매수를 했었고 평단가는 24,000원,
5,000원 이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마이너스 50%까지 갔거든요. 지금 아마 여러분도 지난주에 코스피가 4일 연속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개별 종목으로 마이너스 50%까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 결론은 제가 이 종목을 반등이 나올 때 반등 시점을 확인하고 아마 4월쯤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2만원 초반까지 평단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슈팅이 나왔죠. 이 당시를 활용해서 제가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금 보시는 종목 화장품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는 업황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매수했던 이유는 코로나 직전 이 당시에는 한중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공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던 것이었고, 다만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업황도 좋고 그리고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고점 강한 슈팅이 나온 그 구간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는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못 잡더라도 저는 다시 매수 시점까지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모든 총알을 다 쓰지 말고 여분의 총알을 항상 남겨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7월달 이 당시처럼 누가 봐도 지금은 슈팅이 나온 그런 구간이란 말이죠. 그런 구간에만 우리가 매수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오고, 또 그 기회를 못 잡더라도 업황이 좋고 실적이 꾸준하다면 다시 여러분들의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주식시장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식은 대응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 주에 스스로 한번 플랜을 짜보면서 정말 그 플랜대로 주가가 흘러갔을 때 적절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